사업 잘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도 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케팅 회사를 차려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업의 80%는 마케팅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케팅 하나만 잘하면 내가 다른 사업을 해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고객도 모객해보고 광고주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대행을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6년 동안 제가 마케팅을 하면서 깨달은 정보를 모두 공유드리라고 합니다. 제가 마케팅을 진행하면서 수많은 대표님들이랑 상담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단순히 마케팅 고민만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얘기하는 거는 결국 사업 고민이에요. 마케팅을 오셨지만 매출이 저조해요, 뭐 아니면 직원들이 말을 안 듣네요, 또 이런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등등. 그러니까 면담을 하면 이런 개인적인 사업 문제들도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업 문제들이 사실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 가이드 밖으로 벗어나는 고민은 사실 많이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뭐냐? 첫 번째는 많이들 겪는 거죠. 저도 물론 겪었었고요. 매출 저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원 문제예요. 또 채용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마케팅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많이 하시고, 자, 네 번째는 뭐 재정, 뭐 대출, 이런 문제들을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개인적인 문제들이긴 한데, 이제 뭐 외롭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지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매출 고민이 없는데 이런 분도 있어요. 업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마케팅을 혼자 못하겠어요. 마케팅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이러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확장에 대한 부분, 서비스 강화에 대한 부분. 대부분 이 고민 안에서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저희가 이제 스레드에도 한번 글을 올려봤어요. 고민이 뭐가 있는지 댓글로 달아줘 했더니 이 7가지 안에서 벗어나는 고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고민을 해결을 하려면 매출이 올라가면 되더라고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 매출이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뭐 어느 달은 매출이 엄청 높았다가 어느 달은 진짜 기본급도 못 받아갔다가 이러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물론 그걸 겪었었고요. 근데 이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면 해결이 되는 게 직원 그냥 채용하면 되죠. 마케팅 정말 잘하는데 대행사에 맡기면 됩니다. 자, 재정, 뭐 대출 같은 문제는 해결이 금방 되겠죠. 그리고 외롭다 지친다, 이거는 사실 개인적인 부분의 문제긴 하지만 이런 걸 커뮤니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 매출이 높아지면은 직원을 채용해서 레버리지 시켜놓고 내가 이런 모임에서 사업 고민들 같이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업무 과부하도 직원 문제로 해결이 됩니다. 자, 확장과 서비스 강화. 그리고 서비스 강화도 내가 이 직원들한테 레버리지를 해놓고 내가 내 사업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지겠죠. 결국엔 매출, 안정적인 매출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알고 계시다시피 사업 매출의 공식은 객단가 곱하기 고객 수죠. 우리 상품의 가격 곱하기 고객 수. 우리가 많은 사람들한테 팔면 됩니다. 그러면 안정적인 매출이 계속 들어올 수 있는데, 여기서 이 고객을 그냥 아무나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를 꿈의 고객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지금 마케팅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죠. 저한테 이 꿈의 고객은 누구냐면요, 저는 좀 본질적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기획부터 차근차근 쌓아가는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분들은 그냥 이거 상해 놓치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 돈 줄 테니까 뭐 트래픽 넣어주세요, 이렇게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하고 마케팅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분들하고 일을 하면 어때요?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서로 방향성이 같으니까 대화도 이제 잘 주고받아지고요. 방향성을 정할 때 아주 재밌어요. 어떻게 할까요? 뭐 기획, 그다음 고객 정하고 이런 과정이 정말 재밌습니다. 거기서
에너지가 발생을 해요. 자, 그러면 성과가 나기도 쉽겠죠. 이런 분들은 소문을 내줍니다. 아, 여기 마케팅 잘하더라. 너도 한번 해봐. 또는 후기를 남겨주시죠. 실제로 저희 유튜브 영상 보면은 얼굴 공개하고 인터뷰 해주신 분들도 많으시죠. 이게 선순환이 돌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고객을 잘 받으면 이런 선순환이 돌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이 트래픽만, 상위 노출만 그냥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당신은 그냥 대행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고객이 있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사실 저희가 그렇게 받아본 적도 있거든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하루에 막 두 번, 세 번 전화 와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이거 상위 노출 해주세요. 그러면 1등 안 되는데 2등 떨어졌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그 전화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한테 광고비 되게 많이 쓰셨거든요, 이때. 근데 저희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내보냈습니다. 저희가 방향성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저희는 내보냈어요. 근데 그렇게 방향성이 안 맞는 분들하고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들은 만족하지 못해요. 만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 사기야, 마케팅 못하더라, 응? 여기 가지마. 그러면 올려놓은 고객도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안정적인 매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인 매출을 만들려면 꿈의 고객을 받아야 된다. 근데 그러면 이 꿈의 고객을 저희는 타겟을 해서 광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타겟을 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고객이 원하는 거를 저희가 알아야겠죠. 근데 그거를 알려면은 내 사업의 Y를 알아야 됩니다. Y가 뭐냐면 내가 왜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왜 이 서비스가 나오게 되었는지, 또는 왜 이 가치를 전달하고 싶은지, 내 사업의 Y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 Y를 동의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알려면요, 자기 이해가 필요합니다. 나를 돌아봐야 돼요. 자, 나는 왜 이 사업을 하고 싶지? 이거는 나 말고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 서비스를 만들게 되었는지도 내 스토리 안에서 나오게 되고요. 그럼 이걸 통해서 어떤 가치를 고객들한테 전달하고 싶은지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기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 뭐 10대, 20대, 30대, 40대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의 10대, 나 20대, 30대, 40대를 돌아와서 나는 뭘 좋아했지? 나는 어떤 걸 좋아했고 어떤 걸 싫어했지? 또는 나는 어떤 문제들을 겪었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 저는 10대 때 그랬어요. 저는 이제 남고도 나오고 했는데 보통 남자들은 양육 강식의 세계잖아요. 강한 친구들이 약한 친구들은 뭐 괴롭히고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저는 그런 걸 보면은 뭐 이렇게 막 나서서 도와주진 않았지만 많이 불편했습니다. 왜 그럴까? 내가 저런 힘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그러진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고, 만약에 좀 일부 친구들이 그러면 저는 동조하진 않았어요. 그냥 그 보는 것 자체가 되게 불편했어요.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리고 이제 20대, 30대 때는 제가 마케팅 회사를 다녔는데 영업 전화를 합니다. 영업 전화를 해서 이제 설득을 해서 계약을 따내야 돼요. 근데 제가 그럴 때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뭐 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계약을 할 때도 저는 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이 마케팅 방법으로는 매출이 안 오를 것 같은데, 지금 사업을 성장시킬 수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면 할수록 죄책감이 들고, 근데 또 아는 건 없어.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 마케팅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책도 읽고 강의도 보고, 그 다음에 저는 그래서 한 3천만 원 정도 교육비를 썼던 것 같아요. 저한테.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도 그렇고 지금도 필요한 게 있으면은 공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자 보세요. 제가 마케팅을 하는데 이게 결국 스토리가 되었잖아요. 내가 왜 이 사업을 하고 있나요? 나는 이런 악의적인 거에 불편함을 많이 겪는 사람이었고 마케팅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회사를 들어갔지만 이런 가치를 전달하지 못하는 마케팅에 대해서는 내가 죄책감을 느껴서 마케팅을 공부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마케팅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 가치를 전달하는 사업을 하고 싶다
이런 스토리가 나오죠. 자,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주부분들이 계십니다.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아이에게 아토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장품, 저 화장품 다 노력을 해봤는데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더 심해지고. 그럼 어떻게 해요? 만드는 분이 계세요. 그럼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만들었는데 개선이 됐어요. 그럼 이분은 20대, 이제 30대 중에 보통 이 30대에 아이를 낳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 30대 스토리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잖아요. 그럼 이 주부분의 타겟은 누가 될까요? 엄마들이 되겠죠. 같은 아토피를 겪고 있는 아이를 가진 부모. 그 분들은 이 스토리에 감동을 하고 동의를 해서 상품을 구매를 하겠죠. 그러면 이분은 내 경험을 바탕으로 꿈의 고객들에게 상품을 판매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꿈의 고객들을 계속 모아서 하면은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고주분들과 깊은 면담을 하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자, 그럼 제가 이 면담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보통 대표님들이 이런 고민을 가지고 오십니다. 여기서 또 많이 얘기하시는 게 시간이 없어요. 또 나는 못해요. 보통 마케팅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마케팅 직접 공부해서 하고 싶은데 어려워요, 못해요,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또 내 사업이 매출이 오르고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고민이 있는데 해결 방법은 알아. 근데 할 시간이 없다, 뭐 용기가 안 난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보통 회피성이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좀 깊게 면담을 한 대표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표님은 본인의 매출을 올리는 방법들을 정말 자세하게 잘 알고 있어요. 직원 교육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 단계에 뭘 해야 되는지, 그 다음 이 단계가 해결되면 다음 단계는 또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까지 다 머릿속에 계세요. 근데 진행을 못해. 왜? 시간이 없으시대요. 또 하나 예를 들면 뭐 어떠한 서비스를 판매하는 분이라고 할게요. 뭐 이런 컨텐츠를 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서비스 하시는 분은 뭐 무료 강의도 많이 하시잖아요. 또 어떤 분은 무료 강의를 해야 돼. 그 강의를 하면 나를 알릴 수 있고 내 고객들을 모집할 수 있는 걸 알아요. 근데 안 돼요. 뭐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이런 회피나 두려움이 많습니다. 이게 근데 보통 저희가 보니까 에너지가 없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에너지가. 자, 에너지가 없다는 건요, 과부하가 걸려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뇌과학적으로요, 뇌의 90% 이상을 사업에 사용해야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과부하가 뇌의 과부하예요. 어디서 오냐? 보통 이런 고민들이 뇌에 많이 차 있습니다. 가족 관계, 그 다음에 뭐 친구 지인 관계, 돈 문제, 그 다음에 건강 문제. 저는 이거를 임시 파일이라고 불러요. 자, 여러분, 인터넷도 매 계속 사용을 하면 방문 기록이 쌓이고 어디 갔다 왔고 저기 갔다 온 거 다 쌓이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이 쌓이면 인터넷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이걸 지우면 원활하게 인터넷이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저희 뇌도 똑같아요. 이런 만약에 가족 간의 관계, 친구 지인 간의 관계가 머릿속에 어느 한 부분이 많이 찾아오고 있으면 결국 이 사업에 쓸 수 있는 뇌 용량이 많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돈 문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건강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제가 헬스 트레이너를 했었는데 건강 중에 체형에도 그게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체형이 안 좋으신 분들이 오면은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세요.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우울해 하시고요, 화를 굉장히 많이 내시기도 합니다. 건강도 사실 악화가 되면 이 사업에 저희가 쏟을 수 있는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임시 파일을 삭제할 수 있게 일단 좀 도와드립니다. 면담을 통해서. 저희가 이 개인적인 부분도 계속 면담을 하는 이유가 이 이유예요. 결국 이 면담을 하다 보면요, 대표님들의 무의식까지 저희가 알게 돼요. 이 무의식에 나는 계속 실패하는 사람이야. 과거의 경험 때문에 나는 이걸 잘 못해.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돈을 벌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저도요, 그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제가 월 300만 원을 못 버는 사람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항상 300만 원을 벌려고 하면 꼬꾸라지고 300만 원을 이상 벌려고 하면 꼬꾸라지고, 그래서 저는 나는 이 300만 원 이상 못 버는 사람이구나, 이 생각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나는 뭘 하면 항상 실패하는 사람이구나. 왜냐면 과거에 실패 경험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직업도 굉장히 많이 바꾸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각본을 제가 쓰는 거예요. 이 각본 쓰는 걸 심리학 전문 용어로 자기충족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냥 나만의 인생 각본을 짜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본 안에서 노는 거예요. 나는 돈을 못 버는 사람이야. 나는 사업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확장을 해도 항상 실패할 거야. 그냥 이런 각본을 짜놓고 움직이니까 그 안에서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결국 이게 무의식으로 되고요. 그런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무의식, 정체성을 먼저 정리를 해놓고 나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의식, 이 정체성을 바꾸고 난 다음에요, 저희가 아까 스토리를 만들었잖아요. 내가 왜 이 사업을 하는지, 내가 이 서비스로 어떤 가치를 전달하고 싶은지, 이거는 운영 철학이 되겠죠. 그러면 이 운영 철학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념, 사명이 됩니다. 자, 신념과 사명 들어는 보셨는데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잖아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 보면은 굉장히 큰 세계적인 기업들도 다 신념,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플의 신념은 열정적인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믿는다고요. 사명은 최고의 제품만 고객들한테 제공한다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폰 굉장히 이쁘잖아요, 디자인이. 그거에 열광해서 사람들이 많이 사잖아요. 아마존도 있고요,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요, 그다음 코스트코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코스트코를 갔는데 거기에 대문짝만하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최상의 제품을 최저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 그게 우리 사명이다. 그걸 보면 사람들이 사실 믿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여기는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하는 곳이구나. 그럼 팬이 되고 계속 거기에 방문하게 되고 재방문을 하겠죠. 그래서 이 신념과 사명은요, 나의 꿈의 고객을 내 팬으로 만드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 위에 기획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업 기획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획을 토대로 우리는 어떤 고객을 데려올 건지 타겟을 정하면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죠. 결국 안정적인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꿈의 고객을 데려와야 된다. 꿈의 고객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무의식으로 시작해서 신념, 사명, 운영 철학을 정하고 기획을 해서 그 고객을 데려온다. 자, 여기까지가요, 저희가 실제로 기획하고 있는 마케팅 시스템이란 걸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오신 대표님들과 최소 2주에서 한 달은 적어도 이런 소통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 마케팅을 하려면 그런 기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획을 하려면 맞춤으로 해야 되잖아요. 대표님만의 사업이 돼야 되니까. 그걸 하기 위해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나는 이 사업을 어떤 방향성으로 계속 끌고 가면 되겠구나 라는 그런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그럼 그 그림 안에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판매할 건지를 정하는 게 마케팅 시스템입니다. 총 1단계부터 7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기획이에요, 기획. 아까 잠깐 나왔었죠? 이런 기획을 바탕으로 고객을 정해야 되는데, 이 기획을 할 때 어떤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냐, 내 사업이 이 세상에 꼭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서 기획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 사업이 사라지면은 어떤 고객이 슬퍼할까? 그러니까 사실 레드오션인 사업도 있고 블루오션인 사업도 있을 텐데 대부분 수요가 많으면 레드오션인 사업이잖아요. 이 대체재가 많은 사업에서 어떤 고객이 내 사업이 사라질 때 슬퍼할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시장을 분석해 봐야겠죠. 이 시장 분석은 그냥 이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고객들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데
불편함을 겪고 있거나 또는 불만이 있는 그런 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 대행사, 마케팅 회사로 예를 들면 영업 전화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사기성이 다분해요. 실제로 사기를 당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한 번 전화, 한 번의 미팅으로 뭐 6개월에서 1년 단위의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효과가 없으면 어떡하지? 1년 동안 돈을 냈는데 관리를 지속적으로 안 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도 있을 거고, 실제로 연락이 두절되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장의 문제점과 불편함을 분석을 해보고 이 시장을 개선하는 아이템을 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헬스 트레이너도 있습니다. 저도 헬스 트레이너를 해봐서 알지만 그냥 큰 돈을 받고 오히려 갑이 된다. 회원이 을이 돼가지고 그냥 운동 대충 시키고, 그리고 계약할 때쯤 되면 또 잘해줘서 계약만 계속 하는 양아치 트레이너들이 있다. 근데 인테리어도 똑같습니다. 인테리어도 계약을 했어요. 근데 돈을 100% 다 줬어. 근데 공사를 안 하고 나 몰라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100% 다 입금하지 말고 뭐 10% 계약금 정도만 하고 진행이 되는 과정을 보고 돈을 계속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마케팅 회사도 실제로 고객들이 불편해하는 점을 개선하고 저는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이 시장 분석을 하면 우리가 어떠한 포지션으로 어떠한 원칙을 지키면서 일을 해야 될지가 정해지죠. 실제로 제 원칙은 마케팅 회사로서 영업 전환을 하지 않는다. 한 달 단위로만 계약을 한다. 그리고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모든 후기를 다 공개한다. 그리고 이제 2주 정도 진행을 했는데 불만족할 시 저는 100% 환불한다. 그러한 원칙을 가지고 대행사를 운영했습니다. 그럼 이 원칙이 아까 뭐였어요? 신념과 사명, 여기에 부합하는 원칙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꿈의 고객이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꿈의 고객을 저희가 모으려면 타겟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꿈의 고객들의 고민은 무엇인지, 지금의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 봐야 되는데, 저는 이 꿈의 고객을요 총 13가지를 통해서 분석을 합니다. 이 13가지를요 하나씩 생각하고 정해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원하는가, 6한 원칙이죠. 요거까지는 다들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떤 고통을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가, 그리고 이 불편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어떤 워딩을 가지고. 예를 들어 이거죠. 마케팅이면 나 마케팅 잘 모르겠어, 마케팅 대회 어디 맡겨야 돼, 약간 이런 쉽게 그들만의 언어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어떤 과거가 있는가, 사기를 당해본 과거가 있는가, 혼자 마케팅을 해봤는데 실패한 경험이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근데 당장 그들이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런 사람들한테 나는 어떤 타이밍에 나타나야 결제를 유도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 본 다음에 정리를 한 후 GPT에 돌리면요 아주 세세하게 알려줍니다. 세세하게 나옵니다. 고객 한 명이 나와요. 뭐 35살의 남자,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하고, 이런 스토리 라인 있죠. 그럼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이런 걸 다 정해줍니다. 그냥 고객 한 명이 나와요.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는 꿈의 고객 딱 한 명을 정해보는 겁니다. 한 명을 정확하게 정해놓으면요, 그럼 대한민국에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딱 한 명뿐일까요? 아니요. 나 같은 사람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딱 한 명한테만 판다고 생각을 하고 정해버리면 거기에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같이 우리한테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획을 통해 이 꿈의 고객을 정하는데, 이 한 명을 정하기 위해서 13가지 질문지를 써보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 한 명을 보통은 나로 합니다. 이 꿈의 고객을. 나 같은 사람. 아까 주부 예시 보셨죠? 주부도 나같이 아토피 있는 자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타겟이 되면 거기에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상품을 구매하게 되겠죠. 고객은 이렇게 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세 번째는 컨텐츠예요. 우리가 고객이 정해졌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가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컨텐츠를 발행을 해야죠. 뭐 블로그가 될 수도 있고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뭐 스레드, 뭐 틱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컨텐츠를 발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까 주부 예시로 들면은 아이의 아토피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영상을 꼭 보세요, 또는 블로그 글을 보세요 라고 해서 우리의 꿈의 고객을 모을 수 있는 컨텐츠를 발행을 하는 겁니다. 컨텐츠의 역할은 그거예요. 무조건 상위 노출을 해서 뭐 전환을 바로 시킨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꿈의 고객을 모을 수 있는 이런 고객들의 문제를 공감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올리고요. 그들의 욕망을 건드려서 나에게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컨텐츠 어떤 거 올려야 되지? 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꿈의 고객이 정해지면 컨텐츠는 발행하기 쉬워지는 거죠. 자, 이제 나의 꿈의 고객들이 내 컨텐츠를 보고 신뢰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좀 믿을만한 것 같은데 내 문제를 해결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네, 그리고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해서 사업을 하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게 랜딩 페이지입니다. 상세 페이지라고도 하죠. 여러분 물건 구매할 때 상세 페이지 읽어보고 그 다음에 후기들 보고 사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컨텐츠를 통해 들어온 사람들에게 본격적으로 내 사업을 알려야죠. 내 사업의 장점을 알려야죠. 근데 이 랜딩 페이지도 그냥 무작정 우리가 최고입니다, 우리 거 사주세요가 아니라 심리를 기반으로요. 고객 심리를 기반으로 단계별로 글쓰기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 랜딩 페이지 하나로 사실 첫 사업인데도 불구하고요, 첫 달부터 매출이 났고요, 10개월 만에 1억 원의 매출을 발생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자책도 랜딩 페이지로 판매했고요. 그리고 이제 1인 마케팅 대행사를 하고 싶은 분들에게 교육을 하는 제가 이제 강의를 했는데 그때도 이 랜딩 페이지 하나로 설득을 해서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랜딩 페이지도요, 단계별로 굉장히 신경을 써서 만들어 줘야 돼요. 근데 이 단계를요, 지금 영상에서 말씀드리면 강의 하나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고객의 심리를 기반으로 단계별로 글쓰기를 해야 된다. 크게 제목, 그 다음에 도입부, 본문, 마무리 순서, 크게 이 네 가지를 중점으로 나눠 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총 11가지로 쪼개 가지고 랜딩 페이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랜딩 페이지에 대해서는 제가 강의를 찍어 놓은 게 있어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따로 메일로 발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교육 시스템입니다. 이 랜딩 페이지를 보고 이거 내 이야기인데 이 상품 나한테 필요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설득이 됐어요. 근데 어느 정도 저가의 상품의 경우에는 판매가 될 수 있죠.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거라든지 뭐 10만원 아래 상품들은 충분히 랜딩 페이지만으로도 판매가 됩니다. 근데 고가의 상품 같은 경우에는 비교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고민을 더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교육 시스템으로 신뢰를 한번 더 주는 거예요. 이때 저는 호구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때 그냥 호구가 아니라 설계된 호구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디 가서 호구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쟤 호구야, 나 호구 당했어,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사실 이 사기를 치는 사람들 입장에서 뭐 호구 한 명을 정했다, 뭐 영화에서도 나오듯이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신뢰를 쌓냐면요, 작은 약속부터 계속 이행을 합니다. 신뢰를 계속 쌓아요. 그래서 아낌없이 퍼주는 거예요. 부탁도 들어주고 뭐 누구 있으면 소개도 시켜주고 그런 걸 하면서 신뢰를 쌓고 결국엔 뒤통수를 치는 거죠. 그만큼 이 호구 전략이라는 거는 인간의 심리에 굉장히 큰 작용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기를 치자는 게 아니라 사기와 사업은 사실 한 끗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계속 정보를 퍼주는 겁니다.
우리가 랜딩 페이지 통해서 설득을 했는데 여기서 바로 판매를 해버리는 게 아니라 당신한테 더 도움이 되는 자료들 내가 준비했으니까 이거를 그냥 가져가세요. 이름, 뭐 이메일, 핸드폰 번호 이 정도만 주면은 우리가 다 보내주겠습니다. 라고 하고 더 신뢰를 한층 쌓을 수 있는 단계가 이 교육 시스템입니다. 보통은 어떤 걸로 많이 하냐면 뭐 전자책으로도 많이 하고 요즘엔 실물책을 그냥 주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라이브, 무료 라이브 강의도 많이 하죠. 그 강의로 계속 정보를 많이 준 다음에 나에게 신뢰를 쌓게 한 후에 판매를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략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추천을 드리는 거는 전자책과 무료 강의, 이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만약에 내가 책이 있다, 실물책이 있다고 하시면은 책으로도 같이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어떤 걸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책을 쓸 줄도 모르고요. 무료 강의? 강의도 조금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짧은 전자책을 써드리기도 합니다. 대행을 같이 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 시스템으로 들어온 고객에게 한 번 더 신뢰를 준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이제는 전환을 시킬 차례죠. 자, 우리가 이제 많이 끌고 왔습니다. 기획부터 해가지고 꿈의 고객 설정하고 컨텐츠 발행하고 랜딩 페이지 설득했는데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또 자료를 많이 줬어요. 그럼 이미 이 고객은요, 나한테 많이 신뢰가 생겼을 거예요. 팬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구독을 했고 팔로우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전환 단계에서도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분류해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저는 고객 단계를 분류해서 생각해 보라고 하거든요. 첫 번째, 차가운 고객일 수도 있고, 두 번째, 따뜻한 고객, 세 번째는 뜨거운 고객일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의 이런 과정을 다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컨텐츠 딱 하나만 보고 들어오는 고객이 있어요. 그냥 호기심 생겨가지고 찔러보려고. 이런 분들은 차가운 고객이에요. 내가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게 됐는지도 살펴보지 않고 그냥 무작정 들어온 거예요. 저도 실제로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에게 보통은 설득을 하려고 해요. 내 상품의 장점은 이거고요. 우린 이걸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서비스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계속 이제 주입을 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안 들어먹죠. 이미 신뢰가 없는데. 시간 낭비입니다. 이분들은 그냥 돌려보내세요. 내가 이런 컨텐츠를 준비해 놨고 이런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 한번 충분히 읽어보고 다시 와라 라고 해야 됩니다. 어차피 시간 낭비입니다. 저도 이런 분들 미팅 많이 나가봤는데 나가봤자 고민해 볼게요, 연락 드릴게요 이러고 끝나요. 그러면 내 에너지가 너무 많이 뺏기고 결제도 안 나다 보니까 네 사업이 맞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운 고객은 그냥 과감하게 이런 부분들을 다 보고 오세요 라고 밀어내세요. 그리고 따뜻한 고객, 아예 차가운 고객은 아니고 약간 신뢰가 생겼고 이런 전자책도 읽어보니까 괜찮은 사람 같아, 궁금해, 궁금증, 호기심이 생겼어. 그래서 오는 분들이 따뜻한 고객. 이분들은 설득을 해야 되죠. 후기를 막 보여준다거나 이 사람과 비슷한 경우의 후기를 또 맞춰서 보여준다거나 우리의 상품을 다시 차근차근 설명을 해서 전환을 시킬 수 있는 단계로 만들어 놔야 되는 겁니다. 이분들하고는 계속 소통을 해도 돼요. 그러면 결국엔 다시 돌아서 결제를 하게 됩니다. 따뜻한 고객을 뜨겁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뜨거운 고객이에요. 이 뜨거운 고객은 이미 팬이 된 거예요. 실제로 저도 이제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놨는데 이것만 보고 결제를 하고 전화 오신 분도 계세요. 결제를 해서 결제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벌써 결제부터 하셨어요? 물어보니까 너무 괜찮아서요.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너무 신뢰하고 믿음직스러워 가지고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뜨거운 고객은 이미 카드를 들고 옵니다. 결제할 카드를 들고 와서 그냥 한번 실물로 봐보고 결제하자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근데 상담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결제를 계속 유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미래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그려 나갈 겁니다. 또는 이런 사람들한테 후기를 작성하게 해서 내가 이 상품에 만족한다는 걸 한 번 더 인식시켜주는 그런 단계를 만들던지, 또는 이때부터 다음 재구매 시점을 생각해서 어떻게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갈 건지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이 전환 단계에서 뭐 상담 전화가 오거나 뭐 대면 미팅을 하게 될 수도 있을 텐데, 고객을 이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전환을 시킬 수 있도록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7단계는요 재구매 추천입니다. 사실 이게 돼야 매출이 계속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죠. 왜냐면 밑 빠진 독에 물을 계속 붓는다고 채워지나요? 안 채워집니다. 기존 고객들이 재구매를 해야 계속 내 사업도 잘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구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진심으로 가치를 계속 전달을 했습니다. 이게 최고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객이 들어왔으면 그 고객이 잘 될 수 있게, 이 고객에게 만족한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게 진심을 다해서 가치를 전달을 계속하면 그 고객은 그걸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성과가 나고 만족을 하면 주변에 추천을 하겠죠. 실제로 저도 이 마케팅 대행을 이렇게 운영을 했더니 성과는 물론 났고요. 그 광고주 분들이 다른 사업을 저희한테 마케팅을 맡기기도 하고요. 친구, 지인, 심지어 뭐 친척, 아니 또 옆 가게까지 이제 소개시켜 주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영업 전화를 하지 않았는데도 계속 사업이 굴러간 이유는 이 재구매 추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마케팅 7단계 시스템을 말씀드렸는데요. 1단계 기획부터 고객 설정, 컨텐츠, 랜딩 페이지, 그 다음에 교육 시스템 전환, 재구매 추천까지 이 모든 단계를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씩 다 신중하게 설정을 해놓고 체크를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한번 정해놨다고 끝이 아니에요. 만약에 랜딩 페이지에서 교육 시스템으로 사람들이 자료를 안 받아간다라고 한다면 랜딩 페이지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거겠고, 만약에 전환이 안 돼요. 그럼 내가 상담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거고, 콘텐츠에 사람들이 안 와. 그러면 내가 꿈의 고객의 니즈를 잘 반영을 해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체크를 해봐야 되고, 그 단계를 촘촘히 한 단계씩 보완하고 피드백하는 과정을 가져서 안정적이게 매출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업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마케팅 시스템 7단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저희와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대표님들도 런칭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문의가 이제 계속 많이 오는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모르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다 설명드리다가 차라리 이거를 전체적으로 영상을 만들자라고 판단이 돼서 찍게 되었고요. 혹시 이 마케팅 시스템 7단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고정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제가 랜딩 페이지도 만들어 놨고 전자책도 만들어 놨습니다. 이 단계는 제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마케팅 시스템입니다. 거기서 전자책도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